네, 처음에 이번 진료 상담을 의뢰받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17살 소녀가 한창 열이고 또 감수성이 풍부한 이 나이 때 이런 탈모라는 증상 때문에 혹시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친구들과 많이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고요. 저 역시 딸 가진 아빠 입장으로서 오늘 제 상담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누구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. 하루에 보통 한 50개에서 한 70개 내외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요.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질 때 탈모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이제 탈모의 증상과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유전적인 탈모라고 부르는 안드로겐성 탈모와 원형 탈모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분에게 많죠. 그리고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. 이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입니다. 또 이제 원형 탈모는 여성에게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데요. 이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.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 내 몸의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. 면역 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모발을 만드는 이 모근을 공격을 함으로써 모발이 자꾸 빠지는 그런 증상이 바로 이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원형 탈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원형 탈모 환자분들을 한번 이제 역학 조사를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실제로 탈모와 갑상선 기능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많은데요. 오늘 이제 상담을 의뢰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탈모가 시작이 됐거든요. 10살 때 탈모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병을 아마 전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병원에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예전에 이제 피부 쪽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성 진단을 좀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. 만약 그랬다면 두피 쪽에 가려움이 심하다거나 각질이 나타난다거나 진물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부의 변화가 아마 동반되었을 것입니다. 근데 지금 실제로 이 학생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혹시 이 친구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병 연령이 상당히 빨랐다는 점도 물론 이제 연관이 있지만 이 친구가 지금 키가 한 160cm 정도의 65kg 정도에 해당하거든요. 키에 비해서는 좀 몸무게가 과체중에 속합니다.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과체중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상당히 또 무기력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갑상선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